순천의 은행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추가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 29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곳 교도소 안으로도 코로나19가 침투했습니다. 당국은 소내 동료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비원 갑질을 스스로 근절하려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없애고 휴게 공간을 늘려가는 착한 아파트 단지들을 소개합니다. 유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원활한 날씨 때문에 그 유자 재배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다행히 다른 과실에 비해 작황은 좋은데 앞으로 판로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은행발 코로나19가 직원과 그 가족에 이어 은행 방문자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초 감염원도 파악되지 않아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은행발 코로나19는 직원에 이어 은행 방문자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은행을 방문한 순천 거주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고 비말 차단막이 설치된 은행 창구를 이용했지만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은 은행 업무 특성상 추가 감염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순천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은행 직원들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도 방문객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집단 감염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최초 감염원과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사관들을 투입해 폐쇄 회로 TV를 살펴보고 동선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 29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집단 발생과 관련된 선행 감염 경로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확진자들과 직간접 접촉이 있었던 800명은 검체 검사 결과 1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교생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여수 나진초등학교는 2주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방문 판매업체발 집단 감염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룬 동북권. 은행발 코로나19 확산에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에서 조금 전 또 한 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발열 두통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은 순천 거주 A씨가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이 광양인 A씨가 은행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 2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추적하면서 교도소 내 접촉자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3명 나왔습니다. 광주교도소 직원인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520번째 확진자가 된 데 이어 이 확진자와 밀접촉한 20대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들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520번째 확진자와 광주 남구의 PC방을 다닌 지인이 최근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 온 것을 확인하고 이 확진자가 서울의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는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출퇴근을 제외하고 면회객과 변호인 등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이기 전날 교도소 야간 근무를 하며 동료 51명과 접촉해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교도관이 아닌 행정직원으로 폐쇄 공간에 있는 재소자와 접촉은 없고 마스크 착용과 급식소 등 거리 두기도 대체로 잘 지켜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중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검사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접촉자 중에서 재소자는 없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주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추가 검사나 시설 폐쇄 여부는 동료 직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접어들어서만 광주 전남 지역 감염 확진자가 15명에 달해
또다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부당한 대우에 견디다 못해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른바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는 아파트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난 5월 세상을 등진 고 최희석 씨.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도 아파트 자치회장이 경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려다 말썽이 이는 등 이른바 갑질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68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영암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 노동자와 서로 존중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벌 금호타운은 좀 가족처럼 같이 일하고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경비원 11명, 미화원 3명과 6개월 미만의 초단기 근무 계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휴게 시간에는 경비실 대신 별도의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정기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근로하신 분들이 경비하실 연세가 있다 보니까 건강 문제 좀 많이 신경 쓰입니다. 근데 계속 건강 문제 체크해 준다니까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생 협약을 맺었거나 추진 중인 전남 지역 아파트는 현재까지 3곳.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도록 주민들과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과 함께 사는 아파트, 배려하는 문화, 존중받는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경비원 갑질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민생당 국회의원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황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도 출석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황 전 의원은 지난 첫 공판 때와 같이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기소 사실이 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한편 20명의 피고인들도 제각기 엇갈린 진술을 내놔 법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경남 통영 해역에 내렸던 적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를 기해 여수시 돌산읍 성두리부터 경남 통영시 수우도에 걸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해수부는 9월 중순 일본을 지나간 14호 태풍 차놈에 의해 해수가 뒤섞여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적조가 발생했으며 이후 날씨가 추워지면서 적조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웅천 부영 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부영 측의 성실한 협상 자세 등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웅천 부영 1차 입주민들로 구성된 분양가 인하 투쟁위원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영 측은 입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또 분영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때마다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순천대학교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가 철거된 빈 통로에서 천장에 묶인 줄에 의지해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유자의 전국 최대 주산지인 고흥에서 유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작황은 다행히 평년 이상 수준일 걸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는 고흥 유자 제품의 비대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고흥읍의 유자 재배단지입니다.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노란 빛깔의 유자가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올해 고흥 지역 585헥타르 면적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자는 모두 7천여 톤.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거래 가격도 킬로그램당 2,500에서 3,000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잦은 태풍과 긴 장마 등 영향으로 작황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행히 평년작 이상 수준을 보인 겁니다. 그래도 적정량 비도 와주고 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대로 작황이 건년 같지는 못합니다만 올해도 괜찮다. 올 가을 들어 낮 기온이 10도 이상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자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원활한 날씨 때문에 그 유자 재배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조금 그 증가가 됐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안정적인 판로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판매 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군도 고흥유자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초청 판매 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다각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디엔이라는 중국의 온라인 요즘 뜨고 있는 신형 플랫폼입니다. 이 신형 플랫폼을 통해서 유학생들과 함께 판매 대회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자 가공 제품을 중국에 잘 홍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고흥유자. 이젠 수출 경쟁력까지 갖춘 지역의 대표 고소득 특화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즉 유자 산업의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가 전남 경남 간 현행 해상 경계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사회단체 연합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지난 2015년 경상남도가 청구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 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현행 해상 경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연합회는 특히 현행 해상 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전남 해역이 어업인 5천여 명, 어선 2천여 척이 조업을 하는 어장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